안녕하세요. 88 시니어 건강쇼입니다. 건강한 노후 작지만 확실한 습관으로 함께 만들어갑니다. 혹시 요즘 이런 생각 드신 적 있으신가요?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발라도 주름은 그대로고 피부는 점점 더 푸석해진다. 돈도 시간도 들였는데 도대체 왜 효과가 없는 걸까? 경로당에서 만난 79세 김정순 어르신도 똑같은 고민을 하셨습니다. 한 달에 화장품 값만 20만 원 넘게 쓰셨다는데 피부는 갈수록 건조하고 주름은 점점 깊어졌다고 하셨어요. 그런데요,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건 단 하나의 습관을 바꾸고 나서였습니다. 그분이 말하셨어요. 이거 하나 바꿨을 뿐인데 10년은 젊어 보인다고들 해요. 오늘 영상에서는 4,000원짜리 보습제 한 통으로 어떻게 그 효과를 냈는지, 그리고 그 방법이 왜 피부에 진짜 중요한지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제는 비싼 화장품 없이도 피부 나이를 되돌릴 수 있다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부터 피부 관리 제대로 시작해보세요. 여러분, 피부가 늙는 가장 큰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바로 수분 부족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속 수분을 잡아둘 힘이 점점 약해져요. 겉은 멀쩡해 보여도 안쪽은 바싹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영양 성분을 발라도 기초 수분이 없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물 한 바가지 부어봤자 금방 말라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피부 속 수분을 지켜주는 막입니다. 쉽게 말하면 뚜껑을 덮어주는 거예요.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해요. 세안 후 수분을 채우고 그 위에 보습막을 씌우는 것. 이 보습막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약국에서 파는 수분 잠금제입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바세린 또는 정제된 페트롤라툼 성분이 대표적이죠. 가격은 고작 몇천 원. 하지만 효과는 몇십만 원짜리고가 화장품보다 더 뛰어날 수 있습니다. 단, 그냥 바르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제대로 된 순서, 제대로 된 조합, 그리고 피부 상태에 맞는 사용법이 꼭 필요해요. 이제부터 그 방법을 하나하나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수분 앰플과 보습제의 찰떡궁합입니다. 혹시 집에 수분 앰플 하나쯤 있으시죠? 히알루론산이나 펩타이드 같은 이름이 적힌 작은 병, 손주가 선물해줬는데 어떻게 써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도 많으세요. 이 수분 앰플은 수분을 끌어오는 능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문제는 바른 후에 그냥 두면 그 수분이 공기 중으로 금방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앰플을 바른 뒤 1분만 기다렸다가 쌀알만큼의 보습제를 손끝에 덜어 얼굴 전체에 아주 얇게 펴 바르세요. 특히 주름진 부위엔 조금 더 신경 써주시고요. 이렇게 하면 앰플이 끌어온 수분이 피부 안에 고스란히 머물게 됩니다. 보습제가 뚜껑 역할을 해주는 것이죠. 실제로 이 방법을 쓰고 나서 한 달 만에 피부가 눈에 띄게 촉촉해졌다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주의할 점은 단 하나, 너무 많이 바르면 오히려 답답하고 끈적일 수 있으니 얇게가 핵심입니다. 이제 두 번째 조합, 조금 더 까다로운 피부에 맞는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로 소개할 조합은 레티놀 제품과 보습제입니다. 레티놀, 이름은 익숙한데 쓰긴 좀 무섭다는 분들 계시죠? 피부가 따갑다, 붉어진다, 껍질이 벗겨진다. 이런 경험 때문에 중단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레티놀은 주름을 펴주고 피부 재생을 도와주는 아주 좋은 성분이에요. 문제는 그 효과만큼 자극도 강하다는 점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진정과 보호 역할을 해줄 보습제가 해답입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녁 세안 후 먼저 레티놀 크림을 얇게 발라주세요. 그리고 2030분 정도 기다렸다가 쌀알만큼의 보습제를 손끝에 덜어 피부에 얇게 덮듯이 펴 바릅니다. 이렇게 하면 레티놀이 피부에 작용하는 동안 생기는 자극을 보습막이 차단해주고 효과는 오히려 더 오래, 더 깊게 전달됩니다. 특히 민감한 눈가, 입가 부위는 처음엔 레티놀을 피하고 보습제만 사용해 적응을 도와주세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레티놀은 밤에만 사용해야 합니다. 낮에 자외선과 만나면 피부가 오히려 상할 수 있어요. 이제 세 번째, 피부 톤을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한 조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조합은 미백 에센스와 보습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 톤이 칙칙해지고 기미나 잡티가 점점 짙어지는 걸 느끼시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미백 에센스를 찾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도 자주 들려요. 비싼 미백 제품을 썼는데 왜 효과가 없지? 그 이유는 미백 성분이 피부에 오래 머물지 못해서입니다. 자, 여기서 필요한 게 또 보습제입니다. 미백 에센스를 피부에 바른 다음 5분만 기다리세요. 그 다음 보습제를 아주 얇게 덧발라줍니다. 이 과정이 미백 성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하지만 효과는 확실하죠. 기미가 많았던 얼굴이 3개월 만에 눈에 띄게 밝아졌습니다. 주의할 점은 딱 하나, 에센스를 바르고 바로 덮지 말고 꼭 5분 정도 스며들 시간을 주는 것. 이렇게 하면 미백 효과는 유지되고 자극은 줄어듭니다. 이제 네 번째 조합, 피부 재생에 관심 있는 분들께 추천드릴 조합을 소개합니다. 네 번째 조합은 달팽이 크림과 보습제입니다. 달팽이 크림 써보신 분들 많으시죠? 끈적하지만 피부 재생에 좋다고 해서 한 번쯤은 사용해 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한두 번 바르고 끝이라면 그 효과 오래가지 못합니다. 달팽이 크림의 장점은 피부 손상 회복과 탄력 강화입니다. 특히 얇은 주름, 피부결, 미세한 상처 회복에 탁월하죠. 그런데 이 크림도 피부에 바른 후 시간이 지나면 수분과 유효 성분이 증발하면서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또 한 번 보습제입니다.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달팽이 크림을 얼굴에 바른 뒤 23분 후에 보습제를 얇게 덧바르세요. 특히 주름이 깊은 눈가, 팔자 부위엔 조금 더 신경 써서 눌러주듯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달팽이 크림의 유효 성분이 더 오래, 더 깊이 작용하면서 피부 재생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83세이신 제 지인 한 분은 이 조합만 6개월 꾸준히 썼는데 팔자 주름이 절반 이상 옅어졌다고 하셨어요. 이제부터는 얼굴만 관리하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나이를 더 잘 드러내는 부위, 숨겨진 노화 부위들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얼굴에만 집중해서 관리를 하죠. 하지만 정작 나이를 가장 먼저 드러내는 곳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목, 손, 팔꿈치, 무릎, 그리고 귀 뒤입니다. 한번 거울을 보며 생각해 보세요. 얼굴은 화장도 하고 크림도 바르지만 목과 손은 대충 씻고 많은 경우가 많지 않으신가요? 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선생님, 얼굴은 관리하는데도 사람들이 저를 보면 꼭 80대로 봐요. 왜 그럴까요? 제가 조용히 여쭤봤죠. 혹시 손과 목은 따로 관리하세요? 그제야 고개를 푹 숙이시더라고요. 실제로 사람들은 얼굴보다 손과 목을 더 자주 보게 됩니다. 컵을 들 때, 악수할 때, 옷을 입고 벗을 때,
나이는 그 부위에서 읽히는 법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얼굴만큼 중요한 숨은 노화 부위들도 함께 관리하셔야 합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그 부위에 맞는 간단한 바세린 활용법을 알려드릴게요. 먼저 목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숨은 노화 부위는 목입니다. 목은 얼굴보다 피부가 얇고 피지선이 적어서 더 빨리 늙습니다. 게다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고개를 움직이기 때문에 세로 주름, 가로 주름이 빠르게 생기죠. 많은 분들이 얼굴은 열심히 바르시면서 목은 그냥 남은 크림으로 한번 쓱 문지르고 마십니다. 하지만 목은 따로 더 정성껏 관리해야 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저녁 세안 후 평소 쓰시는 에센스나 수분 크림을 목의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바릅니다. 목은 절대 위에서 아래로 문지르지 마세요. 주름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12분 후 보습제를 소량 덜어 같은 방향으로 얇게 덧발라줍니다. 겨울철엔 스카프를 살짝 감고 주무시면 보습 유지에 더 도움이 됩니다. 이 방법을 한 달만 실천하신 77세 한 어르신은 목주름이 확실히 옅어졌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런 말도 덧붙이셨죠. 이제는 목을 가릴 필요가 없어졌어요. 다음은 두 번째, 우리가 가장 많이 쓰면서도 가장 소홀하게 다루는 부위, 손입니다. 두 번째 숨은 노화 부위는 손입니다. 하루 종일 가장 많이 움직이고 햇빛, 세제, 물에 자주 노출되는 부위죠.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핸드크림만 가끔 바르는 수준에서 그칩니다. 나이가 들수록 손등은 살이 빠지고 핏줄이 도드라지며 피부는 얇고 주름지고 건조해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손은 작은 습관 하나로 확 달라지는 부위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바세린 손 루틴은 아주 간단합니다. 잠자기 전 손을 깨끗이 씻고 수분크림이나 보습 에센스를 손등에 듬뿍 바릅니다. 12분 후 보습제를 얇게 덮듯이 바릅니다. 마지막으로 면장갑을 끼고 주무세요. 손이 자는 동안 땀처럼 촉촉해지고 아침에 만져보면 부드러움이 느껴질 거예요. 추가로 일주일에 2번 정도는 집중 관리를 추천드립니다. 수분크림과 바세린을 조금 더 넉넉하게 바른 뒤 30분 동안 면장갑을 끼고 TV를 보시거나 책을 읽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손등이 10년은 젊어 보인다는 말씀 많이 들으실 겁니다. 다음은 세 번째, 잘 보이지 않지만 나이 들수록 티가 나는 부위, 팔꿈치와 무릎입니다. 세 번째 숨은 노화 부위는 팔꿈치와 무릎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위는 까매도 괜찮다, 거칠어도 원래 그런 거다 하고 그냥 넘기시죠? 하지만 여름철 반팔, 반바지를 입었을 때 팔꿈치와 무릎이 까맣고 갈라져 있으면 전체적으로 훨씬 나이 들어 보이고 피부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 인상을 줄 수 있습니다. 팔꿈치와 무릎은 피부가 두껍고 각질이 잘 쌓이지만 피지선은 적은 부위입니다. 그래서 건조하고 자극에 약해져서 거칠어지기 쉽죠. 이럴 땐 샤워 직후가 골든 타임입니다. 샤워하고 물기가 마르기 전에 팔꿈치와 무릎에 보습제를 넉넉히 발라주세요. 이때는 쌀알 크기가 아니라 콩알 크기로 넉넉히 바르는 게 좋습니다. 특히 잠자기 전에는 조금 더 두껍게 덧발라두고 자면 아침에 만졌을 때 부드러움에 놀라실 거예요. 이 습관만 12주 반복하셔도 거뭇했던 피부톤이 점점 밝아지고 각질도 덜 일어나면서 팔꿈치와 무릎이 탱탱하고 매끄럽게 변합니다. 이제 네 번째 부위로 넘어갑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신경 쓰지 않는, 하지만 실제로는 나이티가 가장 많이 나는 곳, 귀 뒤와 귓불입니다. 네 번째 숨은 노화 부위는 귀 뒤와 귓불입니다. 귀는 별로 안 보이는데
거길 왜 관리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하지만 실제로 귀 뒤와 귓불은 얼굴 윤곽과 연결된 부위입니다. 피부가 탄력을 잃고 처지기 시작하면 귀 아래선이 무너지면서 얼굴 전체가 늘어져 보이는 느낌을 주게 됩니다. 특히 귓불은 나이가 들수록 얇아지고 탄력이 떨어져 볼살이 빠진 듯한 인상 혹은 귀가 처진 인상을 만들 수 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부위는 작은 관리만으로도 확연한 차이를 낼 수 있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얼굴에 크림을 바르실 때 귀와 귓불에도 같이 발라주세요. 대개 귀는 바르는 걸 빼먹기 쉽거든요. 밤에는 손끝에 보습제를 아주 소량 덜어 귀 뒤, 귓불 전체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바릅니다. 귓불을 살짝 당기며 바르면 더 좋습니다. 귀 뒤는 피부가 얇고 민감하니 얇게 자극 없이 바르시는 게 핵심입니다. 이 습관을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옆모습이 정리돼 보인다. 전체적으로 얼굴선이 탄탄해졌다는 말을 많이 들으셨어요. 이제 5번째 부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가장 신경 쓰는 곳, 하지만 가장 빨리 주름이 생기는 부위, 입가입니다. 5번째 숨은 노화 부위는 바로 입가, 그 중에서도 팔자주름입니다. 팔자주름이 깊어지면 표정이 어두워 보이고 나이가 훨씬 더 들어 보이죠. 심지어 화장을 해도 그 주름 사이로 제품이 끼어서 더 도드라져 보이기도 합니다. 팔자주름은 하루에도 수백 번씩 입을 움직이며 피부가 접히고 늘어나는 부위이기 때문에 특히 신경 써서 관리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입가 보습 루틴은 이렇습니다. 잠자기 전 입가 주변을 가볍게 마사지하면서 에센스나 수분 크림을 발라주세요. 그 위에 보습제를 넓게, 살짝 두껍게 덮습니다. 특히 주름이 깊은 선을 따라 손가락 끝으로 눌러주듯 펴 바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상태로 그냥 주무시면 끝입니다. 자는 동안 보습막이 입가의 움직임을 차단하고 주름이 깊어지는 걸 완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습관을 2달 실천한 80대 어르신은 웃을 때 입가가 땡기지 않고 사진 찍을 때 자신감이 생겼다며 정말 만족해 하셨습니다. 다음은 6번째, 피부 중에서도 가장 얇고 가장 빨리 나이 티가 나는 부위, 눈가입니다. 6번째 숨은 노화 부위는 눈가입니다. 사람 나이는 눈에 다 드러난다는 말 들어보셨죠? 눈가는 얼굴에서 가장 얇은 피부를 가진 부위입니다. 잔주름, 다크서클, 눈밑 처짐, 작은 변화도 쉽게 티가 나고 실제보다 나이 들어 보이게 만들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아이크림만 바르고 끝내시거나 혹은 아예 눈가는 손도 안 대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눈가야말로 매일 밤 꼭 따로 관리해줘야 하는 부위입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세안 후 아이크림을 눈가에 가볍게 톡톡 바릅니다. 너무 세게 문지르지 마시고 약지 손가락으로 눌러주듯 바르세요. 약지가 가장 힘이 약해서 자극이 덜합니다. 12분 정도 흡수 시간을 준 뒤 보습제를 쌀알보다 더 적게 정말 소량 덜어 눈가 전체에 얇게 코팅하듯 발라주세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세린을 너무 많이 바르면 눈가가 붓거나 답답할 수 있으니 투명하게 얇게 바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렇게 매일 밤 습관처럼 눈가를 관리하면 눈가 주름이 깊어지는 걸 막을 수 있고 피부결도 부드럽게 유지됩니다. 이제 여기까지 배운 내용을 어떻게 꾸준히 실천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원칙은 무엇인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부위에 바세린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단 하나입니다. 바로 꾸준함입니다. 피부는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루하루의 작은 습관이 한 달 후, 세 달 후에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만들어줍니다.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신 어르신이 계셨어요. 선생님, 처음엔 별 차이를 못 느꼈어요. 그런데 23개월쯤 지나니까 화장도 잘 먹고 피부가 부드러워졌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분은 지금도 매일 저녁 얼굴과 손, 목에 바세린을 바르는 걸 잠자기 전에 필수 루틴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혹시 이 나이에 뭘 늦었잖아 하고 생각하셨다면 지금 이 순간 그 생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피부는 나이보다 습관을 더 따릅니다. 지금 시작하면 내일이 달라지고 한 달 후엔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실험을 하나 해보세요. 오늘부터 한쪽 손에만 바세린을 바르세요. 딱 한 달만 해보시고 양손을 비교해보면 스스로도 놀라실 겁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피부 타입별 주의사항, 특히 지성 피부나 여드름 피부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질문하세요. 공 선생님, 저는 지성 피부인데 바세린을 써도 괜찮을까요? 여드름이 자주 나는데 바르면 더 심해지지 않을까요? 정답은 이렇습니다. 지성이나 여드름 피부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할 점만 잘 지키면 됩니다. 첫 번째, 지성 피부는 얼굴 전체에 바르면 안 됩니다. 지성 피부는 원래 피지 분비가 많기 때문에 바세린이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T존 이마, 코, 턱처럼 유분이 많은 부위는 피하시고 볼이나 눈가처럼 건조한 곳에만 얇게 바르세요. 두 번째, 여드름 부위에는 직접 바르면 안 됩니다. 여드름은 이미 모공이 막혀서 생긴 문제입니다. 그 위에 바세린을 덧바르면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대신 여드름 주변의 건조한 부위에만 보습을 도와줄 정도로 얇게 바르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천연 오일과 섞는 응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티트리 오일 한두 방울을 바세린 콩알만큼에 섞어 건조하고 민감한 부위에 발라보세요. 티트리는 항균 효과가 있어 여드름을 진정시키고 바세린은 수분을 지켜줍니다. 네 번째, 사용 전엔 꼭 소량 테스트를 해보세요.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소량 바르고 하루 정도 지켜봤을 때 이상이 없다면 얼굴에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처럼 지성 피부도 바세린을 현명하게 사용하면 수분은 지키고 트러블은 피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서 매일 실천할 수 있는 바세린 저녁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순서만 기억하시면 매일매일 잊지 않고 피부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매일 저녁 한 번에 실천할 수 있는 루틴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피부에 무리가 가지 않으면서 최대의 효과를 내는 저녁 루틴 하나하나 따라 해보세요. 바세린 저녁 루틴 1. 세안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씻기. 뜨거운 물은 피하세요. 피부 수분을 빼앗습니다. 미지근한 물로 가볍게 헹군 후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닦아 물기를 약간 남긴 상태로 두는 게 포인트입니다. 2. 기초 에센스나 세럼 바르기. 자신이 쓰는 수분 앰플, 미백 에센스, 재생 크림 등을 눈가, 입가, 목, 손 등 주요 부위까지 꼼꼼히 발라주세요. 3. 12분 흡수 시간 주기. 이 시간을 통해 유효 성분이 피부에 흡수되고 보습제가 막처럼 작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됩니다. 4. 바세린 소량 도포 쌀알 크기가 기준. 손끝에 소량을 덜어 얼굴 전체에 얇게 펴 바릅니다. 눈가, 입가, 목주름 같은 부위는 한 번 더 눌러주듯 도포하면 좋습니다. 5. 숨은 노화 부위까지 마무리 관리. 목은 아래에서 위로,
손은 수분크림 후, 바세린 면장갑, 팔꿈치 무릎은 샤워 후 도포, 귀 뒤깃불도 잊지 말고 가볍게 바르기. 이 루틴은 10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일 꾸준히 하면 3개월 후 거울 속 내 얼굴이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로 이 습관을 오래 지속하는 힘과 그 안에 담긴 건강한 노화의 의미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루틴은 단지 피부를 예쁘게 만들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피부는 우리 몸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외부 자극, 건조함, 세균, 자외선. 모든 공격을 가장 먼저 막아내는 것이 바로 피부죠. 그래서 피부를 지킨다는 건 곧 건강하게 나이 드는 준비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피부 관리야.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건강한 습관은 나이와 상관없이 언제든 시작할 수 있다. 83세 어르신이 처음엔 반신반의하면서 시작한 루틴으로 손주가 할머니 손이 너무 부드럽다고 꼭 안아줬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글썽이셨습니다. 78세 할아버지는 반바지를 못 입었는데 요즘은 무릎이 깨끗해져서 자신 있게 입고 다닌다고 하셨어요. 이 모든 변화는 비싼 시술이나 제품이 아니라 그저 작은 습관 하나에서 시작됐습니다. 오늘 하루 10분 내 피부를 위해 바세린을 바르는 시간. 이 10분이 1년 후, 10년 후의 나를 완전히 바꿔줄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만 정리해서 한 줄로 남겨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드린 이야기를 딱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피부는 나이를 먹지만 습관은 나이를 되돌립니다. 단돈 몇천 원,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보습제 한 통으로도 피부는 충분히 바뀔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비싼 화장품이 아니라 내가 매일 어떤 습관을 반복하느냐입니다. 오늘 당장 손에 바세린을 발라보세요. 그리고 내일부터는 목, 눈가, 입가까지 조금씩 늘려가면 어느새 그 습관이 여러분의 피부를 그리고 삶의 자신감을 바꿔줄 겁니다. 88시니어 건강쇼는 여러분의 건강하고 빛나는 노후를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고 오늘 밤부터 여러분의 피부 그리고 삶을 위한 바세린 루틴 시작해보세요. 감사합니다.